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기대했던 미 연준의 추가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아시아 증시 또 앞서 마감한 미국 증시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주식시장에 임하는 투자자들 신중한 투자 자세를 보이면서 이틀째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고 단기간에 주가가 한 단계 도약을 한 만큼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센투자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종목 궁금증들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누르셔서 전화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또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GS입니다. 하반기 에너지 자회사 효과로 연결 실적 본격 호전 전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GS의 이익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GS칼텍스는 영업적자 예상에도 불구하고 GS에너지 및 외부의 전력가스 등 관련 자산을 매각하면서 5천억 원 내외의 차익이 순이익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8.1%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던 타 정유사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정유회의 계열사 실적은 GS 리테일의 양호한 공표 실적이 GS EPS 등의 계절적 수익 둔화를 커버하면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에너지 지주회사로 설립된 자회사 GS에너지가 손자회사인 GS칼텍스로부터 전력가스, 자원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계열사의 지분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GS에너지를 통해 GS의 연결 실적이 본격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GS에너지는 GS파워와 해양도시가스, 서라벌 도시가스와 경남에너지 등 13개의 계열사와 자원개발사업, 기타 자산 등을 1.1조 원에 지난 6월 말 GS칼텍스로부터 인수하였으며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GS파워와 도시가스 등의 실적이 추가로 GS 실적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GS파워와 GS EPS 등을 감안하면 국내 2위의 민자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전력 부족 현상에 따른 가동률 상승과 내년 하반기 당진의 신증설 완료 등을 감안하면 전력가스 부문의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석유 정제 마진 및 PX 마진의 개선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제4고도와 설비 가동으로 추가적인 수익성 호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력 계열사인 GS칼텍스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GS의 목표주가 8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B세미콘입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2분기 실적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 후공정 업체인 LB세미콘은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잠정 발표하였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31%, 218%가 증가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의 기존 추정치인 각각 5%와 49%를 상회하였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량 증가와 특히 아이패드향 매출 확대가 외형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 역시 가동률의 가파른 상승 및 주 원재료인 금의 가격의 안정화로 큰 폭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견조한 패널 출하량과 원자재 투입 단가 하락으로 LB세미콘의 3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상향 조정된 가이던스 매출액 1,250억 원과 영업이익률 17% 이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LB세미콘은 LG전자와 실리콘웍스, 매그나틱과 동부하이텍 등을 거쳐 LG 디스플레이의 드라이버 IC 후공정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애플향 패널 공급에 LB세미콘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LB세미콘의 전분기 대비 31% 증가한 매출 증가 속도가 같은 기간 12% 증가한 LG 디스플레이를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며 이는 LG 디스플레이의 2분기 노트북 패널 출하량 및 최근 아이패드 패널 공급량 등을 고려할 경우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3분기에도 애플 및
모바일량 드라이버 IC 수요 확대로 LB세미콘의 견조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대표적인 동종업체인 칩본드에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가파른 이익 개선도를 고려할 때 PER 9배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LB세미콘의 목표 주가 4,5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현대그린푸드입니다. 2분기는 부진하였지만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라는 제목의 레포트인데요. 먼저 현대그린푸드의 2분기 매출액은 2,707억 원, 영업이익은 14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에 현대 FNG를 합병한 것을 감안하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12% 감소한 수준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추정치 대비 매출액은 6.2%, 영업이익은 23.8%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실현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 악화로 인한 내수 불황으로 식자재 유통 부분의 기존 채널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주 요인이었으며 5월 영남 물류센터 신규 오픈에 따른 초기 비용 및 운영비가 약 18억 원 가까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하반기 매출은 계획대로 성장이 가능하나 연간 영업이익률은 영남 물류센터 비용과 유통경기 부진 등을 감안해 연초 목표였던 6%에서 5.8%로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영남 물류센터 운영비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운영 정상화 등으로 하반기에 점차 감소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단체급식 부분은 7월 말 현재 약 2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해 작년 수주분 365억 원을 능가하며 연간 12%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B2B 식자재 유통 부분은 영업력 확대 등의 합병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고 신규 수주 및 수입 대행 사업 추가로 4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B2C 식자재 유통 부분은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경기 모멘텀 회복과 추석 명절 효과로 매출 성장세 회복이 가능해 보이며 또한 4분기에는 영남 물류센터의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 확대 정책과 인근 지역의 신규 유통망 확보에 따른 매출 증가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현대그린푸드의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GS, LB세미콘, 현대그린푸드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의 유찬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유열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 지역번호 누르시고요.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종목에 관한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오늘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L인데요. SL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18,100원에 30%요. 18,100원에 30%요? 네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최근에 그 2분기 실적 나오고 예.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중장기로 보고 들어갔거든요.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셨다고요? 예. 예, 근데, 오늘 종가가 한 3% 정도 빠지면서 마감이 됐네요. 네. 예, 어떤 그래서-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그냥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사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아, 그래서 전화를 주신 거군요. 네네. 비중을 좀 더 늘려야지라는 생각도 있으세요? 비중을 여기서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건 아니시고요. 예, 그냥 본전만 되면 뭐 팔았다가 팔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니면 더 가져가도 되는가 싶어서요. 예, 바닥이 어느 정도쯤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중장기적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전략을 좀 세워드릴게요. 예. 예, 잘 들어보시고요. 언제든지 또 한번 전화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L은 유창희 전문위원께서 봐주세요. 네, 뭐 최근에 뭐 지난주죠. 그러니까
잘 버티다가,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주가는 좋았어요. 견조한 모습 띄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급락을 나왔죠. 그러면 좀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하한가를 한번 맞았다 보시면 돼요. 한 10몇 프로 정도 빠졌는데, 시장은 좋았는데 이제 반대로 흘러가가지고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실적은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부품 업체는 완성차 업체보다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완성차의 피크를 그린 게 이제 작년 여름 정도였거든요. 작년 여름에서 올 하반기 정도, 상반기 정도까지, 상반기보다 작년 하반기 정도인데요. 피크를 그리고 조금 이제 완만하게 보이고 있을 때, 부품 업체들은 이제 기존에 피크를 보였던 그 전부터 이제 제품이 완성차가 이제 교체 수요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품 업체가 여전히 조금 더 피크를, 아직까지는 피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물량 쏟아내니까 매일은 장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셨다라면은 뭐 18,100원이면은 이번 주 중에 매수가 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매수가 충분히 올 수 있고요. 앞으로가 좀 문제인데요. 다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완성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들어가신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8,300원에서 19,000원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 정도 올라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저녁이죠. 뭐 22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쨌든 오늘도 조금 전일 미국 증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나오는, 좀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조정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일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8,000원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는 뭐 작년 8월 달도 한번 지지가 됐던 자리고, 올 3, 4월 달에도 한번 지지가 되고 나서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18,000원 일단 깨진 상황에서, 종가상 깨진 상황에서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가 지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일 돌려 세운다라면 18,3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 좀 불안하시다 그러면 비중 좀 줄이신 것도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확인하시고 18,300원이 안착이 되고 오히려 19,000원에 돌파가 될 때 매수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시다면은 18,300원 정도에서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17,700원에서 마감이 된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17,300원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17,300원을 종가상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여기서 비중 좀 줄이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뭐 좀 길게 보겠다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조금 여유를 놓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SL 전화 상담을 해봤는데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는데 좀 불안하시다면 1,900원 선에서는 19,000원 선에서는 일단 자르고 다시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부터 봐드릴게요. NC소프트는 7646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22만 4천원에 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매도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물어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NC소프트는 뭐 대표적인 게임주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임주인데, 사실 그 실적 흐름이 역시 경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자체도. 그래서 사실 실적이 올해 들어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은 한 38만 원대까지 진출을 했다가 지금은 뭐 23만 원대까지 많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리니지를 뭐 모바일화해서 상품 출시를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요. 그런 반등의 주도 세력은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실적으로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가상으로 26만 원 이상에서 굉장히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역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은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폭은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GS건설 봐드릴 건데요. GS건설은 7469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97,000원에 사셔서 지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 들고 계시고요. 진단해달라고 하셨는데 유창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최근에 건설주가
좋지 못했죠. 왜냐하면 뭐 정부 정책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시장에서는 차라리 정책을 내지 말아라. 괜히 건드려서 더 빠지게 하지 말고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뢰가 없는데요. 뭐 대형 건설사는 여전히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외 부분 실적이 여전히 좀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뭐 유럽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된다라면, 좀 해결 국면을 간다라면은 해외 수지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진 않아요. 건설주는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GS건설이 어떻게 보면 전체 메이저 건설사 4개 중에서 제일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96,000원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 정도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신데,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를 지금 당장 손절을 하시려고 진단을 하신 것 같진 않으세요. 좀 더 갖고 계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고 싶어서 진단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조금 힘드실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좀 끌고 가신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대신에 만약 시장이 좋지 못해서 한 65,000원 정도가 강하게 이탈한다라면 이번에 찍은 자리니까, 그저께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가 65,000원 자리인데요. 65,000원이 무너진다라면 손절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비중 좀 줄이시거나. 그게 지켜진다라면 좀 더 끌고 가신 전략을 갖고 계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좋게 움직인다라면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아주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77,000원에서 80,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대신에 이 자리가 강하게 돌파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5월달부터 6월달에 박스권을 그렸던 자리가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한 75,000원에서 80,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강하게 돌파를 못 시킨다라면은 조금 다시 기간 조정을 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진단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현재 6개인가요? 종합순위 3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올림픽 보시느라고 지금 상담 요청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상담 요청하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2-3153-2613번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청자를 전화 연결로 연결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동국제강이요. 동국제강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15,100원이요. 15,100원에 비중은 20%요. 20%요? 예, 예,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좀 전망이 좀 괜찮은지 예, 아니면 손질해서 나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좀 중장기로 봐드릴까요? 예. 좀 길게 보고 중기나 단기나 둘 다요. 둘 다 봐드릴까요? 예, 예, 손절가 목표가를 정해드리면 되겠네요. 예, 예. 예, 들어보시고요. 잘 판단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효열 팀장님. 네, 동국제강은 사실 철강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었죠.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고, 더군다나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물량 출하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계속 그 물량을 좀 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철강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더군다나 수요가 또 부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린,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태죠. 네, 적자에서 빨리 좀 벗어나야지 주가는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하락폭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철강 동국제강의 현재 흐름은 뭐 낙폭은 충분히 과대하지만, 지금의 반등, 최근의 반등은 아마 기술적 반등이 좀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환율도 좀 상승하면서 뭐 원가 부담이 좀 있었고, 특히나 이제 후판이나 철근, 봉연광유를 주로 만드는 그런 동국제강인데, 아시다시피 전방 산업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뭐 조선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본격적인 상승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100원에서 샀으면 최근에 사셨거나 뭐 그래도 굉장히 싸게 사신 부분이기 때문에 15,000원 이상 돌파가 좀 안 된다면 역시 그냥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좀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수급상으로 보시면 16,000원 이상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돌파가 되려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업황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철강 업황의 개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등했을 때는 좀 물량을 줄여주시거나 매도하는 전략으로 취하시는 것이 당장은 좋겠고, 물론 동국제강의 향후 전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브라질의 슬라브 공장 프로젝트도 이제 가동을 해서 계획대로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향후 전망은 좋지만 현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 보인다. 그래서 반등했을 때는 좀 매도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YG1 봐드릴게요. 7576님께서 문의하셨고 9,35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20%신데요. 최근에 산 것 같기도 하고요. 중장기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글쎄요, YG1은 이미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절삭공구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일단은 경기 자체가 좀 좋아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 조금 상승 탄력도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하락 국면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삭공구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어떤 설비 투자를 증대를 시켰을 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의 투자가 생각보다 좀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YG1이 작년부터 부채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 거의 50% 정도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이 거의 더블 이상, 1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한 50억 정도 이자 비용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100억 넘게, 올해 상반 1분기만 해도 한 33억 정도 이자 비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대충 계산해도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 올해 이자 비용이 예상이 되는데,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을 조금 깎아먹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물론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오히려 부채 비율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 12월부터 보신다면 전혀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주가랑 반대로. 그러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이미 현재가가 정상적인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10,000원 이상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이 아주 급격히 좋아졌던 1월부터 혹은 작년 12월부터 올 4월 때까지 그렇게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못 갔으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정상적인 가격에서 봤을 때는 길게 가봐야 10,000원대다. 그리고 거래량도 적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큰 손실이 없으시다면 조금 중립에 놓고 향후 한 8월 중순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을 사고 싶은데 매수해도 될지 진단해 주십시오. 2202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예. 네, 파트론은 일단 삼성전자 계열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을 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좀 하락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서 동반 좀 약세를 보여줬는데 역시 향후에 대한 부담감이죠. 2분기까지 실적은 좋습니다. 전체가 좋은데 3분기 이후로 가서 과연 계속 그런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부담감 때문에 오늘 좀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추세상이나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도 좀 낙폭이 생각보다 좀 컸었는데 일단 매수를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파트론은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이고 매출이나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현재 추세는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오늘 저점으로 흐름이 좀 나왔던 1,500원 선, 11,000원 이하에서 지지력이 좀 확인된다면 단기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조금 최근의 흐름은 좀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요. 일단 단기 플레이 정도, 그러니까 매수해서 11,000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단기 플레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좀 더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더 수급이라든가 추세가 좀 더 돌파된 연후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0078님께서 보내신 빙그레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빙그레 올해 또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빙그레를 사신 가격이 88,200원이시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네요. 예,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상담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또 거의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문자에 남기셨네요. 이창희 팀장님. 네, 빙그레가 최근에 9만 원을 돌파를 못 시키고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일단은 매도 리포트가 조금 나왔죠. 이미 주가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기적으로 50% 급등했기 때문에 지난 4월 달부터 한 3, 4개월 만에 50% 가까이 50% 이상이죠. 거의 배 가까이, 그러니까 54,000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오기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꼭 무더위뿐이 아니라 혹은 뭐 슈퍼마켓 가보셨나요?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다른 아이스크림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요. 빙그레 제품 제가 좋아하는 게 몇 개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아니 편의점에 산다면 1,000원 혹은 뭐 슈퍼에 산다면 500원에 판매가 되는데 빙그레는 600원이나 뭐 1,200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다른 타 업체보다 조금 더 좋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제품 자체도 조금 인기 있는 제품이 많아요. 유가공 제품 같은 경우도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 항상 독보적 1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등이 조금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락세가 아니라 조금 기간 조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85,000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한 92,000~93,000원, 아래로는 8만원 초반까지 해가지고 85,000~6,000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는 약간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가 잘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계속 좋으면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평승을 하면서 약간 개인 투자자들 울리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들도 조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종목을 추천하기 좀 부담스럽다는 위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을 띌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스권 매매를 잘 하신다라면은 한 9만 한 2, 3천 원 올라왔을 때 한번 매도를 좀 하시고 다시 8만 원 초중반에 왔을 때 재매수 하시는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만 2천 원 정도 손절가 놓고 좀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잘 버티시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최소한 8월 중순 혹은 8월 말까지는 조금 기간 조정이 놓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66님께서 LG화학 문의하셨는데요. 28만 원대 사셔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시죠? 28만 700원이 매수 단가시고 11%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도는 언제 해야 될지를 여쭤보셨네요. 네, LG화학은 사실은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하락이 좀 일단락돼 보이는 모습이죠. 사실 그 LG화학의 전체적인 흐름, 물론 이제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워닝 쇼크를 겪으면서 큰 하락이 좀 있었죠. 또 중국의 수요 부진이라든가 이런 타격을 좀 받았는데 주가는 충분히 좀 하락한 연휴에 그다음에 30만 원 선을 다시 안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긴 그림에서 보면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한 3개월 정도 횡보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30만 원 선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LG화학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PMI 지수가 조금은 또 하락해서 나왔습니다. 7월 달에.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충분히 빠지면서 그런 어떤 중국의 수요 부진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부양 효과가 계속 앞으로 하반기에 지속된다면 점진적인 어떤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IT 소재라든가 이체전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현재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30만 원 선 유지를 충분히 좀 체크하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판단해서 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OCI를 봐드릴 텐데요. OCI 20만 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상담해달라고 7646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OCI 지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주가 뭐 뉴스에 의해서 좀 반짝하고 다시 또 내려오고 또 뉴스에 의해서 반짝하고 내려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제일 투자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실적 자체는 계속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럼 거의 기대감은 반짝해서 올라오고 또 그게 또 꺼지면 쭉 빠져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5월달, 6월달에는 중국이 태양광 관련해서도 얘기가 호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또 뭐 미국이 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 시장에서도 뭐 원자력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등락을 하는 종목은 그런 업종 자체가 여전히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비전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업황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전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여전히 지금 바닥권대에서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죠. 반도체 가격이 벌써 재작년부터 반등을 할 것이다, 바닥을 찍을 것이다, 바닥이다 바닥이라 하면서 벌써 1년 반 가까이 지나왔어요. 여전히 지금도 바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 개선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폴리실리콘 역시 마찬가지예요. 벌써 바닥을 이렇게 찍을 거였으면 이미 벌써 찍고 올라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바닥이라 말하기는 좀 힘들고 실적은 여전히 개선되기 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는 그나마 다른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은 계속 적자가 급격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강하게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있지 않았다.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1년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바닥은 한 20만 원대, 그리고 위로는 고점대는 한 23만 원, 그리고 시장이 좋다라면은 한 27, 8만 원대까지 올라오긴 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 매수를 하셨다라면 한 번 정도는 사볼 수 있는 위치긴 해요. 시장이 일단은 돌린 상황에서 바닥을 보이고 있고 또한 20만 원대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지지가 됐던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대신에 여기서 손절가를 좀 짧게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년 정도 지켜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저점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린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위치는 19만 5천 원 정도입니다. 19만 5천 원에서 19만 3천 원이 강하게 무너진다라면은 조금 20만 원 이제 지지 라인이 아니라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9만 3천 원 정도 손절가 놓으시고요. 올라온다라면은 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뭐 뉴스고 뭐고 다 잊어버리시고요. 21만 원 정도,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사이 온다라면 일단 좀 자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확인하시고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지. 여전히 역배열인 상황에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게 뭐 24만 원을 가네, 뭐 30만 원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혹은 한 달 만에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21만 5천에서 22만 원 정도 목표가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모비스 볼게요. 현대모비스를 30만 7천 원에 30%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사신 지가 조금 되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거의 다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기간이 많지 않다고 짧게 매도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4029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네, 대형주인데 좀 짧게 매매를 하시려면은 조금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일단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자동차주 흐름들 물론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그 부품주보다는 최근에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30만 원 선까지 다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브라질 공장이 또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마진 물량의 중국발 어떤 고마진 제품 물량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의 뭐 K3라든가 계속해서 뭐 출시되면서 그런 효과들을 받지 않나 싶은데 긴 호흡에서 보면 현대모비스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서의 주가 흐름인데 지금 그 저점인 한 26, 7만 원 선부터 해서 한 31만 원 정도 선으로 해서 박스권을 길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최근에 30만 원 선 안착이 버텨주지 못한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자동차 뭐
대장주들 흐름은 아직까지는 유효는 합니다만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수급 면에서는 좋습니다. 수급 면에서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짧은 관점에서 보신다면 현재 흐름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추세를 좀 타고 가고 있습니다. 5일선의 추세를 좀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9만 원 선 정도가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추가 상승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궁극적으로는 30만 원 선 안착이 안 된다면 단기로 보실 때는 일단 차익 실현이나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오일 볼 텐데요. S-오일을 97,8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 한때 14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때 S-오일을 팔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초보라 매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하셨습니다. 5880님께 이제는 유창희 팀장님께서 적절한 매도 시기를 짜주실 것 같아요. 봐주세요. 네, 일단은 주식이란 건 그만큼 이제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어떻게 하냐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뭐 정유주가 계속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유가가 일단은 급락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정책에 의해서 조금 많이 몰매를 맞았죠. 그러니까 정유회사가 국내 정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해외 수출로 수익을 더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금 과하게 좀 때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유가가 제대로 못 올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었다 보니까 적자가 조금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란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지금 이제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됐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란 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맺어가지고 그게 이제 인도가 되는 시점이 아마 8월 말 정도, 8월 중순이나 8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이란 문제로 해서 이란산의 우리가 비중이 약 15%에서 20% 가까이 되는데 그걸 수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른 쪽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운송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업체가 실적이 좋지 못하죠. S-오일 뿐이 아니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실적이 이번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미 그 부분 좀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면은 주가가 더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빠지지 않고 어쨌든 지난 5월 달부터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양적 완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뭐 이루어지진 않았죠. 아직까지는. 혹은 다음 달이나 혹은 다다음 달에 만약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뭐 상품주들은 상승을 보일 것이고 그랬을 때 또 정제 마진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S-오일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고 자산에 대한 유가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손실 부분은 2분기에 떨궈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2분기에는 어차피 맞을 매를 맞았고 3분기나 4분기는 2분기보다 조금 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석유 정제 마진보다도 오히려 뭐 윤활유, 그러니까 뭐 부동액이라든지 엔진오일 같은 거에 영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다만 기존과 같은 뭐 1월 달과 같은 강한 상승세가 올라와서 다시 1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오더라도 좀 상승이 좀 제한된 모습을 띌 것 같은데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10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10만 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여기 올라온 다음엔 조금 주가가 기간 조정을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만 원 돌파했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손절가는 아예 없이 주식을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91,500원을 잡아드릴게요. 91,500원이 무너지고 시장이 만약에 다시 1,800 초반으로 1,800 초반이 무너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띈다라면은 거기서 한번 자르시고 나서 다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대유신 소재 봐드릴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꼭꼭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지금 보세요. 988 하나님께서 대유신 소재 2,050원에 5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매도 가격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대유신 소재는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자동차 휠을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주마다 조금씩 수익성이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유신 소재는
자동차 부품 업종이 다 수익이 좋은 것이 아니고 대우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상당히 좀 실적 가능성이 뭐 높은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주가 상승력이 좀 작은 편인데 아마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좀 과도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예. 주봉상 흐름으로 보시면 올해 주가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수급에 좀 흐름에 좀 당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도 최근에 2,500원까지 상승했다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일단 좀 수급 흐름이 너무 좀 강하게 작용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본업보다는 약간 수급이나 테마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실적이라는 건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사실은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재 흐름이라면 1,700원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700원까지도 하향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700원 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신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뭐 그런 부분에서 반등을 한다면 역시 반등 시에도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전력을 볼 텐데요. 먼저 앞서서 유창희 팀장님께서 S-오일 상담해 주셨었죠.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답변 보내주셨네요. 예, 저희가 더 고맙죠.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매수가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163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번 주까지는 영업 손실이 좀 크게 난 상태라고 듣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전기요금 인상 얘기도 네.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뭐 한국전력 아까 매수가가 지금 전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초반에 매수하셨다고 그러면은 계속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원료 가격이 이제는 조금 하락 안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유가라든지 석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료 비용이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작년에도 2번 인상을 했었고요. 올해도 좀 추가 인상을 하려고 뭐 한국전력은 1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뭐 정부는 5%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보이콧을 했죠. 또 추가적인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전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게 되는데 대기업들이죠.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번 정부 들어서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 적자를 보였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개선을 하겠다. 정권 말기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전력이 이제는 기업에다가 혜택을 좀 줄이겠다. 일반 가정이 아니라 개인들이 아니라 기업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의 인상률을 더 높이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높였었고요. 뭐 산업체에서는 뭐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면은 실적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2만 원 찍었던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단은 좀 더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27,000원에서 28,000원 혹은 그 이상도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라면 한국전력을 단타 치려고 들어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예. 뭐 한국전력이라는 주식 자체가 단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저는 29,000원 혹은 3만 원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낮은 가격에 사셨다면 좀 길게 보고 들고 가시면 되겠네요. 한국전력 봤고요.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봐드립니다. 6,760원에 비중이 30%시라고요. 9432님께서 문의하셨네요. 이열 팀장님.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가격을 아주 싸게 사셨네요. 최근에 예.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낙폭이 월봉을 지금 보고 계신데 사실 그 최근에 뭐 한 1년 전 좀 그 전에 2010년 11년에 한 2만 원 정도 주가 형성돼 지금 6,000원대거든요. 6,690원인데 지금 타격을 좀 많이 받았죠. 주성엔진은 태양광의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OCI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역시 수요 부진이라든가 또 과잉 공급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태양광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은 LCD 그 부품 업체인데 이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태양광까지 진출을 대규모로 했는데 태양광 업황이 안 좋아져 버렸죠.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나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생각엔 태양광 업황 자체도 좀 좋지가 않고 더군다나 LCD 쪽에서 원래 독보적인 기업이었는데 뭐 LG 디스플레이든가 신규 투자도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짧은 관점, 다행히 그래도 투자자님이 최근에 사셨기 때문에 6,600원이 최근 저점대거든요. 6,600원도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반등 정도 됐을 때는 차익 실현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958님께서 GKL을 지금 매수해도 될지를 여쭤보셨어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사도 되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이창희 팀장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확인하고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상황에서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게 아까 빙그레랑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이럴 때는 앞으로 기간 조정을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3,000원 혹은 22,500원을 중심을 해가지고 60인선 라인이죠. 60인선 라인을 해가지고 위로는 25,000원, 아래로는 최대 21,000원대까지 조금 변동성이 큰 박스권 기간 조정이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 주가의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61선이나 혹은 22,000원 초반에서 한번 보시면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 더 볼게요. 4751님께서 두산중공업 매수가 63,300원, 비중 20%라고 하셨고요. 요즘 상승세인데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짧게 봐주세요.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수급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흐름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전력난 우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곽강을 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발전설비 쪽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좋은 시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이 된다면 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그 실적에 대비해서 사실은 좀 그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 정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상담을 해드렸을 텐데 지금도 문자가 막 들어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참여해 주십시오.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열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